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마치 낮 기온처럼 크게 올라 있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28.9도, 체감 온도는 3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주 산지를 제외한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낮 기온 보시면 서울, 대구 36도, 전주 37도, 대전은 3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워낙 날이 덥다 보니 체력이 많이 떨어지실 텐데요. 중복인 오늘 든든한 보양식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경기 북동부와 강원 중북부 지역은 5에서 30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서쪽 지역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제주는 오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안과 제주 해안은 계속해서 강한 너울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35도 안팎의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내시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공기청정기도, 제습기도, 에어컨도 쾌적하게 바꾸지 못한 집안 공기. 환기청정에 제습을 더해 집안 공기를 한 방에 바꾸다. 나비엔 제습 환기청정기. 닭뼈? 안 된대. 개껍질? 안 된대. 이제 돼요. 작아도 다 돼요. 뼈까지 갈아버리는 초강력 분쇄. 기다리길 잘했다. 쿠쿠 에코웰 음식물 처리기. 어떤 공간에도 어울리지만 간 만든 얼음과 간 내린 신선한 커피는 이 여름에 가장 잘 어울리니까. 얼음 정수기 국내 판매 1위. 쿠쿠 제로백 슬림 얼음 정수기. 나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위해 나는 계속 나아간다. 보다 또렷하고 정확하게. 볼수록 강한 초음파 리프팅. 울세라피 프라임. 위로가 필요한 너에게, 너와 나의 일상 속에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마음에 와닿는 위로라는 걸. 당신을 위한 고주파, 당신을 위로합니다. 볼륨업. 금융이 100년을 넘게 우리를 생각하다 보면 우리 상인들을 지키기 위해 최초의 민족자본은행을 세우고 아무리 멀어도 한계가 없도록 금융을 잇고 우리라는 이름에 증권, 보험을 더해 금융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일까지 126년간 우리를 맨 앞에 두었던 그 책임감으로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나라 우리금융그룹. 건강한 뼈는 단단한 뼈를 말하는 거죠. 뭐? 그런 당연한 소리를. 그럼 그대로 챙기시죠. 단단하게. 기능성 원료인 유단백 추출물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 확인. 약해진 뼈를 단단하게. 뼈엔 MVP. 요즘엔 사이다 우린 이제 그런 사이다. 오케이. 나랑 사이다 아주 샹샹한 사이다. Everybody say 우리 사이다. 너랑 나랑 세상 만난 거랑 나랑 그 사이다 제로. 대한민국 숙취 해제. 탄산수 숙취파 스파클링하게 깬다. 제로파 숙취파 스파클링하게 컨디션 제로 스파클링. 잘 깨는 것도 기술이야. 컨디션. 전 출장을 많이 다녔죠. 꿀팁 2가지를 알려드릴까요? 직장 상사와 절대 같은 층에 묵지 마세요. 출장은 꼭 호텔스닷컴에서 예약하세요. 10박을 할 때마다 리워드 1박을 받을 수 있거든요. 수십만 개 호텔에서 즐겨보세요. 그냥 관광 말고 체험하는 여행. 셰프와 라멘을 만들고 유명한 뮤지션과 재즈 공연을 감상하거나 노트르담 대성당을 보건팀 전문가와 함께 둘러보세요. 소개합니다. 에어비앤비 체험. AS632. 이것은 힘의 집중. 6가지 성분을 집중시켜 굿샷. 허리에 바르는 화장품 아스릭선. 저 지겨운 무좀. 도대체 어떻게 없애야 되지? 라미실 원스. 단 한 번의 사용으로 증상 완화, 최대 3개월간 재발 방지에 도움. 드디어 무좀 탈출. 정말 다행이다. 다행인 건 우리지. 단 1회 사용 무좀 치료제 라미실 원스. 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황토밭에서 키운 금 같은 익산 고구마. 맥도날드 덕에 빛을 보는구나. 달콤한 고구마에 고소한 치즈까지.
익산 고구마 모짜렐라 버거. 아까 만나네. 전 출장을 많이 다녔죠. 꿀팁 2가지를 알려드릴까요? 직장 상사와 절대 같은 층에 묵지 마세요. 출장은 꼭 호텔스닷컴에서 예약하세요. 10박을 할 때마다 리워드 1박을 받을 수 있거든요. 회계팀 제프와 회의를 몇 번 마치셨군요. 이제 혼자서 또는 친구와 1박을 즐겨보세요. 아니면 제프와 코드가 잘 맞을 수도 있죠. 호텔스닷컴 10박을 하면 리워드 1박 수십만 개 호텔에서 즐겨보세요. 그리고 전 그 호텔에 다 가봤어요. Don't draw the line anymore. Mars. Mars Golf. 왼수 같은 고구마. 여보, 난 고구마 싫어. 사시사철 밤잠 못 자게 하는 징은 고구마. 그래도 여보, 황토 봤어. 우리 발소리를 듣고 자란 요놈이 내 2손 받쳐 키운 녀석이. 괜찮아? 괜찮아. 아니, 고구마. 빛을 본다네. 금쪽 같은데 고구마. 맥도날드 버거로 큰 사랑 바꿔라. 한 야산에서 주민들이 방목해 기르던 흑염소를 레저용 활로 사냥한 양궁 동호회 회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 화살촉을 개조하기까지 했는데 무려 1년 동안 이어온 불법 사냥의 실태를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최근 이주 노동자가 지게차에 매달려서 가혹행위를 당하는 영상이 공개돼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같은 괴롭힘은 오랫동안 이어졌고 그는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조차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주 노동자를 향한 인권 침해 문제, 대체 왜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건지 핫 키워드에서 짚어봤습니다. 아침에도 땡, 점심에도 땡. 오늘도 변비다. 변비 오늘 밤 메이킨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부드럽고 빠르게 유쾌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킨. 당신이 원하는 SUV 다이나 프로가 완성하다. Built without limits. Dyna Pro. 한국 타이어. 진한 짜장에 기기 다른 짜술레 풍미까지 진하게. 우와, 역시 짜술레 이름값 정하네. 오뚜기. 이 순간을 오래도록 그 마음처럼 더 오래 편안하게 타이어 본질에 대하여 리뉴올 넥센 타이어. 코웨이 아이콘 얼음 스탠다드 출시. 온 가족이 자주 쓰는 얼음 부족함 없게. 요리할 땐 100도씨 온수까지 49%나 늘어난 1.1kg? 이유는 달라도 선택은 결국 코웨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 스탠다드. 창문 좀 열자. 답답해. 엄마 여기만 더워. 추운데 이제 끄면 안 돼? 후텁지근하고 끈적이는 집안 공기. 이제 한 방에 끝낸다. 환기청정에 제습을 더한 사계절 에어케어 솔루션으로 미세먼지, 유해가스는 물론 이제 습도까지 한 번에. 여름에도 뽀송하고 시원하게. 공기 고민 끝. 나비엔 제습 환기청정기. 늘어난 주행거리만큼 달리는 시간까지도 고요하게. 새로운 흐름의 시작. 더 뉴 아이오닉 6.
큰 가방을 든 채 야산으로 향하는 사람들. 양궁 동호회 회원들인 그들의 목적은 바로 흑염소 사냥이었습니다. 심지어 레저용 화살을 살상용으로 개조해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올해 초 부산의 한 섬마을에서 주민들이 방목해 키우던 흑염소가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거기 염소가 빠르거든요, 저게. 절벽만 타고 다니가 일반인들은 못 잡아요, 그거야. 한 마리도 아니고 계획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범죄입니다. 무슨 일이죠? 네, 심지어 염소 한 마리가 화살이 몸에 꽂힌 채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했는데요. 그렇게 발각된 불법 사냥. 이것이 바로 사건이 발생했던 장소입니다. 이 방목해서 키우던 염소들이 안쪽에 있었고요. 이 피의자들 이 활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이 염소들을 포획했습니다. 피해를 당했다는 주민을 직접 만나봤는데요. 혹시 그 염소 주인이 누구세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약 한 50마리 가까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저씨가 매일 집에 가서 밥을 준비도 문으로 염소들을 오라 해가지고 그럴 때 이게 화살을 맞아가 왔는 거예요. 바로 이게 염소의 몸에 박혀있던 화살인데요. 어이가 없네요. 끝이 매우 날카로운 형태였습니다. 게다가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제가 이렇게 걸리게 돼 있어요. 안 나오죠. 칼을 맞고 이제 사람 같으면 여기서 맞아가지고 이쪽을 나왔더라고요. 예. 딱 보자마자 좀 이상하셨겠는데? 이제 그 앞에도 엽서가 좀 많이 없어지긴 없어졌어요. 근데 이게 딱 이래서 이제 활을 가지고 엽서를 잡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의도적으로요? 네, 언제부턴가 마을에 나타났다는 사람들. 3, 4, 5 모여서 산으로 향하니 처음엔 등산객인 줄 알았지만 9시 반에 딱 왔는데 그래 이제 밑에 3명은 밑에 주차장인데 내려오고 한 명 배낭을 메고 오는데 이제 안 내려서 올라갔어요 위로. 가방을 열어라. 그 사람들 못 연다. 그 이제 이래 하는 생각을 하는 도중에 염소 새끼가 안에 가방 안에서 우는 기라. 그럼 당신네들 요 도둑질 해가 왔네. 현장에서 범행이 발각된 그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바로 체포됐습니다. 양궁 동호회라 주장하는 이들, 그들이 소지한 가방에서는 레저용 활이 발견됐는데요. 문제는 앞에 화살 촉을 개조한 거죠. 이제 개조까지 했어요? 보통 보면 연습용 촉이 있고 이거는 이제 사냥용 촉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개인 개조를 해서 사냥용으로 바꾼 겁니다.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화살을 개조했던 겁니다. 의도가 다분하네요. 저희들이 확인된 것만 해도 대략 1년간 한 13번 정도 방문을 해서 뭐 새끼 염소까지 합쳐서 한 13, 14마리 가량. 단순하게 한 번만 따라온 사람도 있고 뭐 10차례 넘게 같이 온 사람도 있고 했는데 도합하면 한 9명 가량 됩니다. 그들은 대체 어떻게 레저용 활을 사냥의 도구로 쓸 생각을 한 걸까? 레저용 활을 판매했던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특히 산에 같은 게 산에서 총을 쏘게 되면 총을 소리 엄청나게 크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몰래 잡으려면 이제 활이 제작화된 거죠. 그것도 다 심각한 거 아니에요? 세 방향이라 너무 세 방향이 다 째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가슴, 배 이런 데 맞아 잘못 맞았다 치더라도 100m 이상 붙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이런 불법 사냥으로 인한 피해는 다른 곳에서도 있었습니다. 이 섬의 곳곳에서 흑염소가 사라진 정황이 드러나자 주민들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계획적으로 저기 양구 이가 잡아가는 거는 우리가 생각 못 한기지야. 이제 염소 주인들이 가다가 그 활에 맞을 수도 있다니까. 끔찍한 일이다니까. 그 어떻게 그런 걸 가지고 인제 와서 그 사냥을 해갈 생각을 합니까? 이 불법 사냥에 가담한 이들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다수의 사람이 흉기에 준하는 컴파운드 볼을 휴대 및 이용을 해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다면 형법 제331조 제2항에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심지어 잔혹한 방법으로 동물을 해쳤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다는데요. 범죄죠. 자, 그러나 살상용으로 활을 악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한 처벌 규제가 없는 상황. 그렇게 사용 시 더욱더 주의를 요하고 있다는데요. 잘못 사용하게 되면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안전교육을 무조건 하거든요. 또한 양궁장에서는 개조된 화살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사냥을 목적으로 하는 데 같은 경우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만일에 지금은 동물한테 국한됐지만 만일에 사람을 노리고 쏜다면 돌이킬 수 없거든요. 생각하기도 싫은데.
네, 이렇게 본래 용도를 벗어나 불법 행위에 사용되기도 하는 도구들, 이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범죄에 어떤 흉기가 사용되었는가도 더 중요하겠지만 누가 그 흉기를 왜 사용했는가가 더 중요하고, 도구라는 것이 잘 사용하면 분명히 이기가 되고 우리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만 잘못 사용되면 살상 흉기가 될 수도 있고 범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각심을 갖고 법적 규제 역시 강화되겠습니다. 네. 한 줄을 뜨겁게 달군 키워드. 지게차에 묶인 이주 노동자. 지난 2월 사건이 발생했던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 이곳에서 이주 노동자를 포장 비닐로 결박해서 지게차로 들어올리는 영상이 공개돼 큰 파문이 일었죠. 이렇게 공중에 띄워진 이주 노동자를 향해 조롱을 이어가던 사람들. 작은 오해로부터 시작된 가학 행위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잘못했어야지. 이날 참혹한 일을 겪었던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 너무 무서워요. 5분 정도 여기 이렇게 있다고 그 사람 이거 봤어요. 그거 봤으니까 딱 빨리 와서 제가 내리고. 이제 내려왔잖아요. 예.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아니요. 그러면 뭐라 또 했어요? 친구 이거 비디오 사진 찍어 봤으니까 친구한테 이야기해서 누구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했는지 누구한테 이야기 안 했어. 그러면 이렇게 하고 갔어요. 자신의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한 것도 모자라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내용을 사실은 다른 관리자한테 상관 관리자한테 알렸는데도 그거를 묵살한 상황이 또 밝혀졌습니다. 사실 조사 과정에서. 그럼 5달 동안 그러면 계속 참고 계셨어요? 네, 참고 있었던 거죠. 사실 문제는 그 이상의 것들이었는데요. 본인이 느꼈을 때 이 지게차 기사의 행위도 사실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늘상적으로 그 회사에 있는 부장이 이분한테 막 이렇게 욕을 하고 뭐 일하는 게 뭐 마음에 안 들면은 나가서 불법해라 라는 그런 식의 얘기들을 늘상 해왔던 거죠. 이 같은 인권 침해 행위, 이주 노동자만의 문제일까? 보신 적 있으세요? 네네. 사람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가혹한 것 같은데요. 수치스럽고 그냥 엄청 화날 것 같아요.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교만해졌나. 외국 노동자들한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하겠어요. 대체 그들은 왜 그랬을지 해당 공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저희는 지금 조사가 받고 있는 중이다. 이것밖에. 나주 학교 비정규직. 지독한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고용허가제로 들어와 있는 이주 노동자들한테는 사업주의 그런 협박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다가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이곳을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얽매여 있고 참으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게 고용허가제의 현실인 거죠. 고용허가제란 이주 노동자를 단순 노무직에 한해서 고용할 수가 있는 제도인데요. 이에 따라서 이들은 E9 비자로 한국에 입국해서 취업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자리를 찾아 한국에 들어온 이주 노동자는 올해만 13만 명 정도. 이들은 힘든 일을 하면서 괴롭힘을 당해도 사실 도움을 구하기가 어렵다고요.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싫다 하더라도 이탈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를 입증해야 되는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영상이라도 존재하지만 사실 폭행이나 폭언 같은 경우를 영상으로 남긴다는 게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장님! 하지 마세요! 사실 이주 노동자를 향한 심한 폭언과 폭행 문제는 계속 반복돼 왔죠. 이런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노동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역시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그 노동자와 동의하에 3년간 3회 횟수를 차감하면서 변경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주가 동의를 해줘야만 한다는 건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를 빌미로 또 다른 협박에 시달린다고 하네요.
일하고 싶어서 계속 가면 일하지 마. 계속 가가 너한테 일 없어. 보호사에서 밥도 안 주고 기숙사에서도 나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인데요. 너는 기숙사에서 있어. 이거 회사 거 아니야? 이 회사 싫으면 기숙사에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나오. 피해를 당한 그는 다행히 한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한테 참 어렵기만 한 법. 이 때문에 이런 상황을 참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정말 해결책은 없는 걸까? 지금 이주 노동자가 없으면 우리 산업의 상당 부분이 돌아가질 않아요.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정부랑 지자체에서 이주민을 우리의 이웃으로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지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계속 개발하고 그다음에 인식 개선 교육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냥 지자체랑 국가가 지금까지는 방치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의 인권을 해치는 일, 이제는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깊은 반성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방글라데시에서 공군 훈련기가 학교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2천여 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어 피해가 더욱 컸는데요. 참혹했던 현지 상황을 지금 전해드립니다. 지난 21일 방글라데시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추락 사고. 공군 훈련기가 수도 다카의 한 학교 건물과 충돌한 뒤 폭발하면서 큰 불로 번진 겁니다. 가까스로 탈출한 사람들이 정신없이 맨손으로 부상자를 실어 나르고 군 헬기까지 투입돼 구조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이 학교에는 2천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었는데요. গেটে যাওয়ার সাথে সাথে দেখলাম যে পিছন থেকে কি জানি একটা আসলো মানে একটা আওয়াজ হলো আর পড়ে গেল আর আগুন শুধু আগুন আর ধোঁয়া 게다가 공군 훈련기가 추락한 지점이 학교 건물의 1층 측면 3, 4학년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이었습니다. 당시에 수업을 듣거나 또는 뭐 시험을 치르고 있어서 학생들이 바로 대피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명피해가 더 많이 커졌고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무너진 학교 안에 꼼짝없이 갇혀버린 교사와 학생들. এসে দেখি যে যেখান দিয়ে আমরা সিঁড়ি দিয়ে ক্লাসে উঠি সেই সিঁড়ির জায়গাটা পুরোটা পুড়ে গেছে আর সিঁড়ির ওই পাশে 소방관과 부부의 품에 안겨 현장에서 구조된 170여 명 가운데 일부는 전신 화상을 입고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31명은 대부분 학생들이었는데요. আপনারা দয়া করে আমার ছেলেকে খুঁজে দেন না সাজ্জাদ সাদি আমার ছেলের নাম আপনারা দয়া করে আমার ছেলেকে খুঁজে দেন 현장은 이미 폐허가 됐지만 실종자가 많아 발길을 돌리지 못하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방글라데시군은 훈련기가 이륙 직후 기계적 결함으로 추락했으며 조종사가 인구 밀집 지역을 피하려 했지만 끝내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 이전에도 위협을 알리는 경고는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고요. 3년 전에도 같은 모델이 중국 민가에 추락해서 인명피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2008년에도 방글라데시에서 항공기 추락 사고가 있었는데 이 비행기하고 같은 항공기였습니다. 정부가 투명한 진상규명을 약속했지만 반복된 참사에 너무나도 큰 아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악순환을 끊어야 할 때입니다. 마치 영화 속 지구 종말의 한 장면처럼 거대한 구름이 도심 상공을 뒤덮었습니다. 연일 폭염으로 몸살을 앓던 중국 남부에 이번엔 사람들이 종잇장처럼 흔들릴 정도로 거센 태풍이 몰아친 건데요. 엄청난 위력이죠.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6호 태풍. 필리핀 곳곳에서 홍수와 산사태가 이어지며 수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적어도 25명이 숨지고 8명은 여전히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 필리핀을 휩쓴 뒤 홍콩에 도착한 6호 태풍. 위력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서 있기도 힘들어요. 이어 중국 광둥성까지 여파가 거셉니다.
트럭도 가볍게 넘어뜨릴 만큼 강한 바람을 동반해 광둥성에서만 약 67만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시속이 118km가 넘는 강풍이었어요. 태풍 위파라는 이름이 태국어로 숙녀라는 뜻이라고 들었는데 이름과 너무 다르게 그동안 중국에서 지내면서 첫 번째로 강했던 태풍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베트남 북부 내륙까지 진입한 태풍 위파. 홍콩과 중국 일대를 핥히고 지나가면서 세력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광범위한 비구름을 몰고 왔는데요. 그 영향으로 베트남 유명 관광지인 하롱베이에서 악천후 속에 출항했던 유람선이 전복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아깝네요. 승객 대부분은 수도 하노이에서 온 관광객. 특히 탑승객 가운데 약 20명은 어린이들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베트남과 접해 있는 라오스와 태국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마을이 순식간에 물에 잠기면서 수백 명이 고립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는 주택과 시설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을 집어삼켰습니다. 어마어마한 자연재해의 위력이 큰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국경 문제로 큰 갈등을 빚고 있는 태국과 캄보디아 간 무력 충돌. 계속되는 교전에 민간인 희생이 잇따르자 양국은 서로 민간인 공격을 자행했다며 비난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두 나라 간 위태로운 상황을 이어서 확인하시죠. 국경을 맞댄 이웃국가 태국과 캄보디아. 소규모 교전이 이어지던 양국 간 갈등. 지난 24일 결국 극에 달했죠. 로켓포까지 동원한 대규모 교전. 국경에서 벌어지는 무력 충돌을 피해 주민 수만 명이 삶의 터전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금이 간 콘크리트 벙커가 유일한 피난처가 된 상황. 양국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태국은 결국 계엄령까지 선포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배경에는 10세기 무렵에 지어진 고대 유적 사원을 둘러싼 양국 간의 치열한 영유권 분쟁이 자리하고 있었죠. 양국이 주장하는 국경선이 서로 다른 상황. 이에 두 나라의 군대가 오랜 시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지난 15일 따무안툼 사원아 캄보디아에서 온 관광객과 태국군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네. 심상치 않은 분위기 속에 양국 군인들이 몰려들면서 순식간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대피령까지 내려진 상황. 다음 날 관광객 출입이 재개됐지만 공교롭게도 며칠 후 국경 분쟁 지역에서 지뢰 폭발로 태국 군인들이 중상을 입었고 태국 정부가 지뢰의 배후로 캄보디아를 지목하면서 이를 계기로 잠잠하던 갈등이 다시 불붙기 시작했던 겁니다. 지금 거의 한 100년 넘게 다툼은 계속 있었는데 프랑스 식민지를 접어들잖아요. 이제 국경선을 나눠줬어요. 캄보디아와 태국 국경선을. 근데 이게 이제 훗날 문제가 된 거죠. 이 사원이 태국 것이 아니고 캄보디아 거다. 1907년에 프랑스가 작성했던 국경 지도에 태국이 아닌 캄보디아의 영토로 표기되면서 시작된 영유권 분쟁. 끝나지 않는 싸움이 계속되는 사이 국경 마을에 살던 사람들의 삶은 망가졌습니다. 닷새 동안 이어졌던 이번 교전으로 양국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가운데 전해진 뜻밖의 소식. 바로 국제사회에서 휴전을 제안한 건데요. And I spoke to both of the prime ministers, and I think by the time I got off, I think they want to settle now. I know they're meeting today or tomorrow, and we're going to work with them. 주변국의 중재로 휴전을 선언한 양국. 이 휴전 합의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을지 그 여부에 주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사람들이 인정사정 없이 불쏘시개 삼아서 불태우는 이 물건의 정체는 다름 아닌 인형인데요. 네. 심지어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봉제 인형 라부부였죠. 네. 중국 장난감 회사가 제작한 이 라부부는 유명인들이 소지한 모습이 잇따라 포착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큰 화제를 모은 바 있죠. 그 결과 출시되는 족족 품절되는 상황. This is the one that I wanted the most.
중국의 한 경매장에서 한정판 라부부가 약 2억 원에 낙찰되자 라부부와 재테크를 합친 신조어 라테크까지 등장한 상황. 잠까지 포기하고 이른 시각부터 매장 앞을 찾는 사람들까지 생겨나면서 심지어 내 눈앞에서 품절될까 불안한 마음에 몸싸움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귀한 인형을 대체 왜 태우는 걸까? 그러게요. 사실 고대 신화 속 악마를 본떠서 만들어진 저주받은 인형이라는 거죠. 인형이 스스로 움직이고 혼자 있는 방에서 이상한 시선이 느껴지는 등 라부부를 소지한 뒤부터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괴담이 퍼지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주장과 함께 악령을 쫓아내겠다며 라부부한테 성수를 뿌리고요. 또 차량으로 밟고 지나가는 등 기상천외한 퇴마 방법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괴담성 콘텐츠가 확산되자 원작자는 유학 시절에 접한 유럽의 엘프 전설에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죠. 睇太多啊，咁就影響咗我自己嗰個養分嗰個創作。 원작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점점 과격해지는 일부 누리꾼들의 행동. 결국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인기 뒤에는 그림자가 따르겠죠. 라부부 역시 그 법칙에서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네요. 에펠탑을 배경으로 즐기는 낭만 한입. 하지만 이 환상을 다 깨는 불편한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같은 음식인데도 사람마다 가격이 다 다르다? 그 실태를 확인해보기 위해서 잠입 취재에 나선 한 사람. 현지 신문사 소속 기자입니다. 한번 에펠탑이 그려진 셔츠를 입고 미국식 억양으로 주문을 시도해봤습니다. 어떨까요? I don't take one lasagna with just water. 그 결과 현지인한테는 무료, 기자 앞에는 9,000원이 넘는 물 한 병이 떡하니 놓였습니다. 게다가 사이즈 선택도 불가능했던 콜라는 가격이 3.5유로 차이. 하나로 따지면 약 5,600원 정도가 더 비쌌죠. 더욱더 황당한 건 식당 측의 뻔뻔한 태도. If you say nothing, we give, and if you drink, so I have to ask. Yeah, of course. Yes, of course. 다른 식당에서는 추가 팁까지 요구했습니다. Service is not included. 관광객 대상 바가지 요금 문제로 악명이 높은 프랑스 파리. 값싼 와인을 비싸게 속여서 파는 일도 다반사죠. 맥주 한 잔마저 인심이 참 야박했습니다. 이젠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결국 바가지 요금을 피하는 요령까지 직접 공유하고 있는데요. 1. Demandez une carte d'eau quand vous êtes au restaurant. Et 2. Le pourboire n'est pas obligatoire. 돌아선 관광객들의 마음은 교환도 환불도 안 되겠죠. 네, 이번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상 속의 법적 쟁점을 1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차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 일반인이든 아니면 주차장 관리든 경찰이든 그런 알박기나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는 배제를 요구하거나 배제를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을 해줘야 자정작용도 좀 활발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모난 주차구역 한 칸을 독차지한 당신, 그곳이 곧 당신 양심의 감옥입니다. 고구마 피자, 반반 피자, 반반 치킨, 반반 카레.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을 때 애써 고민할 필요 없어진 세상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결혼 생활까지 5대5 반반 결혼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건 또 뭐예요? 반반 결혼이라고 하면 결혼할 때부터 모든 비용을 반으로 하자. 특히 이제 결혼 생활 중에도 반반씩 생활비를 부담하고 그 외 일도 반반씩 하자. 이런 의미로 반반 결혼을 많이 쓰고 있으시고요. 경제적으로 칼 같은 반반 결혼을 고집했다가 끝내 반반으로 갈라설 수 있다고요. 꿈에 그리던 완벽한 이상형이었던 남자친구와 연애하던 그녀.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모든 게 완벽할 것 같았죠. 연애 시절 식사도 카페도 데이트 비용도 늘 정확히 반반이었는데요. 그땐 이 사람 공평한 사람이구나 싶어 오히려 호감이었답니다. 서로 천생연분이라 여겨 결혼에 꼬린 그때 아내 앞에 놓인 한 장의 계약서. 계약서요? 생활비, 부모님 용돈, 가사 노동까지 칼같이 반반. 심지어 그걸 계약서로 써서 도장까지 꽝 했는데요. 가능한가요, 사람이 저게? 부부연을 맺은 지 1년째. 남편이 결혼기념일을 맞아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을 예약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설마. 한 끼에 무려 50만 원이었던 겁니다. 가격이 다소 부담됐던 아내가 그건 좀 무리야 말을 꺼냈는데요. 과연 남편이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설마 제발요. 아내를 두고 홀로 만찬을 즐긴 남편.
그날 이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결혼 뭔가 잘못됐다. 그리고 5년 뒤 쌍둥이 자녀가 태어나자 남편은 충격적인 제안을 해왔는데요. 육아도 반반, 심지어 아이도 하나씩 나눠 맞자고 했던 겁니다. 너무 이상한데요. 남편은 프리랜서라 집에 있었고 아내는 직장인이라 아침 일찍 출근, 밤늦게 귀가하는데도요. 네. 철저한 5대5 육아 분담 원칙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어김없이 야근을 마치고 늦은 시각에 귀가한 아내는 열이 펄펄 끓는 아이가 방치된 것을 보고 충격에 굳어집니다. 아이가 이 모양인데 대체 왜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거야? 이렇게 따져묻자 상상도 하지 못했던 대답이 되돌아왔는데요. 나도 급한 일이 있었어. 그리고 둘째는 네 담당이잖아. 아, 저건 아니죠. 반반 결혼을 약속한 혼전 계약서를 들이밀며 되레 언성을 높이는 남편. 기가 막히네요. 아내는 네, 결국 폭발해 잘못됐습니다.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직접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녀를 낳아가지고 한 명씩 나눠가지고 키우면서 그 애가 아픈데 그렇게 방치했다. 그거는 부모로서 직무유기예요. 그거는 아닌 거죠. 그 공동 책임 있는 거지. 그 사람을 딱딱 나눈다는 거는 좀 무책임한 것 같아요. 그렇죠. 반반 결혼으로 인해 빚어진 이혼 소송. 재판부는 형식적인 평등이 실질적인 불평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네. 남편 입장에서는 혼전 계약서를 썼고 그걸 위반한 건 아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부모라면 당연히 아이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 보호 의무를 방치한다. 보호 의무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혼전 계약서의 그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 엑셀로 손익 계산표를 작성하듯 부부의 일상을 가르고 쪼갠 반반 결혼. 나도 책임을 다하고 너도 책임을 다하자. 어떤 공평한 관점에서 보면 합리적인데 그게 실제로 작용되는 걸 보면 이게 너무나 좀 계산적이다, 서운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뭔가 본인은 역할을 안 하면서 너만 해 이런 수단으로 활용이 되면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를 또 꽤 보게 됩니다. 한 푼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반반 결혼. 그 사이 배우자의 마음은 거덜났습니다. 지난 16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세계적인 락그룹 콜드플레이 공연이 펼쳐져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했는데요. 관객석의 연인들을 카메라로 촬영해 전광판에 띄우는 키스타임 이벤트. 다정하게 포옹하고 있던 중년 남녀가 황급히 떨어지는 광경이 눈에 띕니다. 여성은 얼굴을 가리며 급히 돌아섰고 남성은 한술 더 떠 허리를 숙이더니 난간 아래로 모습을 감춰버렸습니다. 전 세계가 알게 됐죠. 엄청 화제였죠. Now that footage went viral really quickly, and people on the internet are convinced that they are actually having an affair. 네티즌들은 분명히 뭔가가 있다며 둘이 부정한 관계인지 의심했는데요. 네티즌의 집요한 추적에 드러난 정체. 남성은 IT 기업 CEO인 앤디 바이런, 여성은 같은 기업 CFO 크리스틴 개박. 논란은 잦아들긴커녕 더 증폭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사내 연애가 들통나서 곤혹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겠다 싶지만 문제는 남성인 앤디 바이런은 이미 결혼한 기혼자였다는 거죠. 네. 여성인 크리스틴 캐벗은 이혼한 돌싱이었지만 파트너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소속돼 있던 IT 기업은 부정한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둘의 사임 사실을 공식화했습니다. 키스타임 중 포착된 두 사람을 향한 패러디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데요. 기상천외한 각종 밈이 큰 인기를 끌며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전혀 몰랐던 사람들까지 불륜의 전말을 알게 됐죠. 우는 자가 있다면 웃는 자도 있는 것. 예기치 못한 수혜를 누린 곳이 있으니 바로 두 사람이 소속돼 있던 IT 기업. 노이즈 마케팅에 의해 주가가 급상승. 최초 불륜 의혹을 제기한 콜드플레이 보컬의 전처인 배우 기네스 펠트로를 홍보 모델로 고용하기까지 했습니다. 키스타임 이벤트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치부가 드러난 문제의 남녀.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콜드플레이 보컬 크리스 마틴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궁금하네요. 명예훼손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assertion of facts, 사실을 적시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근데 콜드플레이의 크리스 마틴이 뭐라고 했죠? 저 사람들은 엄청 수줍어하거나 아니면 설마 불륜일까? 그거는 농담이자 의견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명예훼손의 요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태 원인은 다름 아닌 관객석을 촬영해 전광판에 띄운
공연 주최 측의 키스타임 이벤트. 네. 하지만 소송이 어렵긴 마찬가지. 보통 공연이나 뭐 이런 경기, 야구 경기나 뭐 이런 스포츠 경기에는 티켓 자체에다가 여러분들이 즐기고 있는 장면이 송출이 될 수 있다, 녹화가 될 수 있다라고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공연장은 어떤 식으로 소송을 걸든 간에 안전장치를 박아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군요. 한국의 공연 및 스포츠 경기 티켓도 동일한 내용의 면책 조항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해 함부로 촬영해 인터넷에 게시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고요. 만약 한국이었다면 양상이 달랐겠죠. 한국은 아무래도 이제 다른 나라보다는 표현이나 창작물의 자유보다 개인의 사생활이나 초상권을 보호하는 측면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뭐 영상을 편집 가공해서 확대 재생산하는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타인의 시선에 움츠러든 그 순간 로맨스는 추문으로 돌변했습니다. 이유 없이 붓고 시리고 피나고 나이 탓인지 예전 같지 않고 잇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 그냥 두면 늦습니다. 4가지 복합 성분 이가탄. 잇몸 건강 이가탄으로 지키세요. 잇몸병엔 이가탄. 이 순간을 오래도록 더 오래 편안하게 타이어 본질에 대하여 넥센 타이어. 빨래 신내의 원인 모락셀라균과 신유빈 선수의 경기. 빨래 신내. 피지 모락셀라. 모락셀라 부스터 공격. 모락셀라균은 99.9% 제거. 빨래 신내 아웃. 피지 모락셀라. 듀라미스 타임. 프렌드십, 파트너십, 그리고 스킨십. 우리의 시간은 계속되어야 하니까 듀라미스. 런. 고공물가에 소비가 위축된 요즘. 조금만 대기해 주세요. 오픈 전부터 대기 전쟁이 펼쳐지는 곳이 있습니다. 쇼핑하러 왔어요. 최저가로 지금 판매하고 있다고 그래서 기다려도 그만큼 남는 게 있더라고요. 주말이면 주차장 만석은 물론이고요. 타는 듯한 뙤약볕도 양산 하나로 기꺼이 버티는데 오픈 전 모습만 봐도 인기를 실감케 하는 이곳의 매력은 과연 뭘까요? 너무 저렴해가지고 네. 저 오늘 작정하고 든든하게 하고 왔습니다. 남편이랑 네. 구역을 나눠서 동선을 좀 짜는 동선까지요? 작전을 세워야 할 정도로 단단히 준비가 필요한 이곳의 정체는 바로 창고형 할인마트입니다. TV와 선풍기부터 각종 주방 가전의 식료품은 물론 생활용품까지 없는 게 없다는데요. 그렇네요. 오랜 기다림 속에 드디어 입장하면 가격도 보지 않고 보이는 대로 싹쓸이하는 사람들. 트럭 불러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 아세요? 심지어 아이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이쯤 되니 얼마나 저렴한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얼마나 싸게 파시는 거예요? 하다못해 지금 여기 물건 진열된 거보다요. 여기 진열되어 있는 진열대가 더 비싸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속옷과 양말은 500원짜리 동전 하나면 오케이. 350원? 평균 판매가보다 약 20% 저렴한 물건부터 무려 80% 넘는 할인까지 눈이 번쩍 뜨이는데 심지어 100만 원이 넘는 TV는 보세요. 앞자리 숫자가 없어요. 와. 게다가 요즘 비싸서 못 먹는다는 제철 과일도 이곳에선 저렴합니다. 어떻게 이 가격이 가능한 거죠? 과일 요즘 비싼데. 최대한 싸게 팔려고 제가 직접 경매 가가지고 새벽에 가서 받아와요. 아니 이 정도 9,900원이면 얼마나 횡재한 거죠. 아무렴요. 정말 가격이 좋네요. 이런 데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별게 다 있어서 너무 좋아서 이거는 캠핑 때 쓰려고 불판을 샀는데 이게 다른 데에서는 엄청 비싼데 여기서는 15,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저렴해요. 압도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손님들의 마음은 급해지고 다 엄마가 사시는 거예요. 저희 집이 근처여가지고 놀러 오셨다가 한 짐 가지고 가시면 돼요.
갖고 내려가신다. 고객 충청도요. 저희 경북 상주요. 여기서 사러 여기 오신 거예요? 네.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인터넷 뒤지고요. 다 실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 아니요, 저희가 지금 대부도에 놀러 갔다 오는 길이거든요. 어디 여기 앞에. 이거 들어갈까요? 트렁크는 물론 조수석까지 빈틈이라고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꽉꽉 채워진 물건들. 운전은 가능하시겠죠? 일단 시야는 확보하시고요. 네, 꼭 안전운전 하시길 바랄게요. 그런데 창고형 할인마트가 왜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는 걸까요? 리퍼브 팔던 곳이 많았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점점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현재는 점점 이제 어떻게 보면 고객들의 니즈값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은 새 상품을 좀 깨끗하게 많이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다면 그쪽으로 몰리는 경향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죠, 새 상품을. 하자가 있는 상품이 아닌 새 상품을 어떻게 이만큼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걸까요? 제조사들의 체화 재고라든가 아니면 장기 재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중간 유통사를 아예 거치지 않고 제조사라든가 직접 제조 최대한 마진을 적게 붙이고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은 마진을 아예 안 붙이거나 역마진을 보고도 판매하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이곳의 평균 마진은 대부분 한 자릿수에 불과합니다. 네.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전략으로 언제나 인기 만점이랍니다. 덕분에 물건 채워 넣느라 직원들은 쉴 틈이 없는데요. 여기서 채워놓으시는 거예요? 네. 아침 사이에 많이 빠져가지고 바로바로 채워놓고 있어요. 금방 빠지니까요. 바로 그때 등장한 탑차. 우와, 물건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새벽은 물론이고 아침, 저녁 가리지 않고 추가 물량이 들어온다고요. 오늘 더운데 물건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휴가 가잖아, 너. 저 친구는 다음 주에 휴가 갑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즐거워요. 경기 불황 속 가성비를 따지는 사람들, 창고형 할인마트를 찾는 이유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내가 버는 돈은 딱 매달 정해져 있잖아요. 연봉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근데 그거 갖고 써야 돼. 근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 근데 이런 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는 여기 당연히 소비자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소비자들의 움직임에 여러 컨셉의 창고형 할인마트가 곳곳에 생겨나고 있다고 하네요. 이건가 봐. 이거 이쁘다. 이런 튜브까지? 물놀이 하려고 튜브가 싸다 그래가지고 이 정도 가격이면 정말 싼 거거든요. 대형 튜브가. 그래서 이 정도면은 한 3만 원대, 5만 원대도 넘고 10만 원대 가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만 원도 아니에요? 17만 원. 근데 이거 14,900원이네. 19만 원. 10배가 싸니까. 10배가 싸네. 이거 사고. 열띤 토론을 벌이는 두 사람. 그릇 상가를 갔는데 너무 비싸서 근데 여기 보니까 너무 저렴해요. 저희가 이제 결혼하니까 관심이 좀 많아요. 돈을 좀 들으셨으니까 그 남은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신혼여행에 보태야죠. 경기 불황 속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나날이 인기 고공행진 중인 창고형 할인마트였습니다. 가성비 최고인 것 같고요. 정말 만족도 최고입니다. 오늘 저렴하게 티켓했습니다. 이번 휴가 준비 끝났습니다. 말 그대로 무서운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을 줄 모르는 폭염의 열기에 땅도 사람도 펄펄 끓는 여름. 역대급 더위에 지친 주부들에게 또 다른 고비가 찾아왔으니 그건 바로 빨래. 다른 계절보다 그 양도 늘었지만 더 문제는 냄새. 맞아요. 수건도 많이 쓰고 또 땀나니까 뭐 매일 거의 빨고 꿉꿉하죠. 냄새 나고. 신경 쓰이죠? 저 정도 상태로 놓아놓고 이렇게 쌓아놓으면 곰팡이 냄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보송한 여름을 보내기 위한 똑똑한 빨래법 대공개. 요즘처럼 푹푹 찌는 날씨에도 잠깐이라도 꼭 아이와 러닝을 즐긴다는 이주영 씨. 날도 더운데 뛰시면 안 힘드세요? 이렇게 더워도 뛰고 나면 되게 상쾌해요. 사실 그녀의 가족들은 3대가 모두 마라톤 대회에 참가할 만큼 러닝에 푹 빠져 있답니다. 그래서 언제든 대회가 열리면 참가할 수 있도록 평소에도 체력을 단련해야 한다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훈련에 나선 두 모녀. 혜연아, 우리 저기 그늘에서 좀 쉴까? 잠깐 달렸을 뿐인데도 온몸이 금세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꽤 찝찝할 것 같은데요. 땀 냄새랑 퀴퀴한 냄새랑. 오늘 훈련은 여기까지. 곧장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한바탕 뛰고 왔지만 쉴 틈이 없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이는 빨랫감 때문인데요. 아, 많아요. 저희가 러닝도 좋아하고 날도 덥다 보니까 하루만 안 돌려도 이렇게 빨래가 많아요. 그래서 매일 빨래를 돌려야 한다는데요. 네. 조금만 밀어도 넘치는 양뿐 아니라 퀴퀴한 냄새가 더 심해진다고요. 덕분에 이 집 세탁기는 쉬지를 못합니다. 세탁을 마치자 냄새부터 확인하는데요. 옷에서 아직도 냄새 나는 것 같아. 한번 맡아봐. 한번 빨아도. 진짜 땀 냄새 나. 그치? 응. 왜 냄새가 안 빠지지? 빨래에서 아직도 약간 퀴퀴한 냄새가 나요. 이게 여름이라 그런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름이면 유독 심한 퀴퀴한 빨래 냄새. 대체 왜 그런 걸까요? 빨래에서 냄새가 나는 이유는 모락셀라 오슬로엔시스라는 세균 때문입니다. 세균이요? 이 균은 우리 몸에서 배출되는 피지 등의 기름 성분을 먹고 악취 물질을 만들어내서 여름철 빨래 냄새의 주범이 됩니다. 생활 환경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모락셀라균. 악취 물질을 만들어내는 대표 세균이란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건조한 환경뿐 아니라 습도가 높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실내 환경에서 더 잘 번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덥고 습한 환경을 좋아해 여름에 특히 기승을 부린다는데요. 다시 빠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냄새가 나면 삶아야 되는 거예요. 불편하죠. 세탁을 해도 없어지지 않는 빨래 냄새. 잡을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피지와 노폐물의 유기산 기름 성분, 즉 모락셀라균의 먹이가 되는 성분이 빨랫감에 더 많이 묻어있는 상태이므로 세균을 죽이는 항균 성분이 첨가된 세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매번 삶는 것이 힘들다면 모락셀라균을 제거하고 세척해주는 세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30년 차 세탁의 달인에게도 여름철 세균 잡는 빨래 꿀팁이 있답니다.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제가 여러 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냄새가 안 나게 하는 방법은 온도가 1순위입니다. 그래서 물 온도를 한 60도 정도 맞춰주시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네. 또한 라벨에 적힌 세탁법 확인은 필수. 헹굴 때 이 구연산하고 식초를 넣어주면 세제 찌꺼기가 남지 않고요. 세균이 죽어서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냄새 제거를 위해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바로 타이밍인데요. 세탁을 막 끝낸 빨래는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서라도 바로 널어서 건조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빨래 과정뿐 아니라 세탁기 청소 역시 중요한데요. 빨래가 끝나면 세제를 넣었던 세제통 세척은 물론 세탁조 내부도 주기적으로 청소,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고요. 네. 중요하죠. 빨랫감의 소재에 따라 세탁 방법도 따로 있다는데요. 폴리에스테르 소재는 합성섬이다 보니까요. 우리 몸에 나오는 동질성에 의해서 기름이나 피지들이 잘 흡착을 하거든요. 운동복 같은 거요. 노폐물이 붙어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옷감의 경우 각질을 먼지 테이프로 제거를 해주고 나서 세탁을 하게 되면 세탁을 무리하게 하지 않아도 약하게 빨아도 냄새라든지 오염물 제거하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땀에 젖은 옷은 이렇게 말린 후에 세탁을 하면 냄새를 줄일 수 있답니다. 네. 여름철 자주 입는 소재인 린넨은 섬유 조직이 부드럽고 약해 손상이 안 가도록 세탁망 이용이 필수. 반드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절대 탈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른 수건 안에 옷감을 담아 물기를 빼는 것이 좋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죠? 무엇보다 여름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건. 수건의 구조상 보면 꼬불꼬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집을 만들어주는 조건이에요. 그렇구나. 살균을 위해 60도 이상의 온수로 세탁하는 것을 추천한다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삶는 건데요. 삶는 건 번거롭잖아요. 빨래 냄새 제거하는 세제를 사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역시도 모락셀라균을 제거, 세척해주는 세제를 이용해도 된다고요. 이렇게 배운 알찬 꿀팁을 활용해 빨래를 한 결과 과연 냄새 확실히 잡았을까요? 향기로워서 달리기도 잘 될 것 같아요. 다시 맡아볼까? 이제 빨래 냄새 고민은 그만. 꿉꿉함을 벗고 향기로운 여름 보내세요.
금융이 100년을 넘게 우리를 생각하다 보면 우리 상인들을 지키기 위해 최초의 민족자본은행을 세우고 아무리 멀어도 한계가 없도록 금융을 잇고 우리라는 이름에 증권, 보험을 더해 금융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일까지 126년간 우리를 맨 앞에 두었던 그 책임감으로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나라 우리금융그룹. 건강한 뼈는 단단한 뼈를 말하는 거죠. 뭐? 그런 당연한 소리를. 그럼 그대로 챙기시죠. 단단하게. 기능성 원료인 유단백 추출물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 확인. 약해진 뼈를 단단하게. 뼈엔 MVP. 당신 곁엔 MG 새마을금고 보험이 있습니다. 무럭무럭 자랄 당신 곁에, 내일이 더 빛날 당신 곁에, 든든한 힘이 되고 싶은 당신 곁에. 보험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MG 새마을금고 보험이 있습니다. 당신 곁에 함께. MG 새마을금고 보험. 빨래 신내의 원인 모락셀라균과 신유빈 선수의 경기. 빨래 신네. 피지 모락셀라. 모락셀라 부스터 공격. 모락셀라균은 99.9% 제거. 빨래 신네 아웃. 피지 모락셀라. 예은아, 데이터 잘 돼? 도시락 이심받다. 당연하지. 도시락 이심이잖아. 해외여행 갈 땐 무조건이지. 도시락 이심. 세상의 필요는 바뀌니까. 동원은 건강한 식탁을 넘어 미래에 필요한 먹거리까지 키워냅니다. 필요가 바뀌면 답도 바뀌어야 하니까. 필요에 답하다. 동원. 자, 다음 4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기분 좋게 풀 수 있는 난이도입니다. X가 0. 혹시라도 방해될까? 그 마음처럼 모든 순간 조용하게. 타이어, 본질에 대하여. 리, 뉴, 올. 넥센 타이어. 네, 오늘이 절기상 중복인데요. 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역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무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체력 관리를 위해서 잘 드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물론 삼계탕 같은 보양식도 너무나 좋지만 요즘 너무 덥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백질이 풍부하고 찬성질을 지닌 콩국수 어떨까요? 좋네요. 그리고 수분 보충도 되고 또 네.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보리차나 결명제를 자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날씨는 분명히